오늘 매봉쇼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제가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가 사실상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이어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시선 집중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안보 유해 세력, 이른바 그냥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인데 정말로 무슨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거를 국정원이 관리는 해야겠죠. 근데 국정원이 지금 직접 수사는 못 합니다. 대공수사권이 문재인 정권 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안보 유해 세력이 예를 들면 뭐 종북 활동이나 이런 대북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최재형 목사 같은 민간인이 지금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검에서 이거를 뭐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진술을 받고 하면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김태효,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국정원에서만 작성되고 관리가 됐느냐, 아니면 김태효나 윤석열에게까지 보고가 됐느냐, 그게 큰 쟁점이죠. 이거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정원 자체의 문제거든요. 원래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공수사권도 다 빼버리고 국내 정보,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제가 이제 뭐 정부기관 출입할 때는 국정원 IO라고 해가지고 조정관들, 이 각 정부의 국회 기관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이 국정원 조정관들이랑 기자들이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정원 측과 되게 친한 기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출입하던 부처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서로 정보를 뭐 공유하기도 하고, 이 조정관은 예를 들면 뭐 내가 기획재정부 담당이다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에 관련한 소식을 계속해서 보고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도 국정원 조정관 김모 씨가 성남시장 이재명을 끈질기게 사찰하고 감시하고 보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 특검 수사 내용, 특히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사실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이 블랙리스트가 김태효와 연결된 정황이 처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김태효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오전에 받으러 갔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시죠. 뭐 별 말은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은데. 공방국의 계엄 정당을 메시지 전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계엄 해제 후에도 메시지 전달 지시하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 받으신 겁니까? 오늘 어떻게 서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그냥 뭐 별말 없이 다음 기회에 말하고 하겠다 했는데, 오늘 김태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CIA 미 정보기관의 국정원 혹은 안보실 지시로 국정원과 외교부가 계엄은 정당했다, 종북 세력 때려잡으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 그 혐의만 있고 요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안보 유해 세력, 이 블랙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김태효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 혐의는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만약에 김태효가 구속이 안 되면 굉장히 특검이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김태효를 여태까지도 한 번도 구속을 못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해병대 특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건에 김태효가 다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유독 김태효만 이걸 못하냐?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김태효와 그러니까 김태효를 잡으려고 하면은 무인기 관련해서 더 깊숙이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국정원 안보 유해 세력 리스트, 이거 관련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속속 진행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리 과정에서 좀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나 뭐 조성현 대령,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상원 폭탄조끼 제보자 김현석 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홍장원의 8개 혐의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쭉 나와요. 도대체 뭘로 수사받는 거야 했는데
의심하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8개예요. 8개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게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을지 연습, 뭐 방첩사 컨택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주한 CIA 등의 계엄 정당성을 뭐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것도 이제 아닌 걸로. 이거는 왜 아니냐면 담당 국장이 조태용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고 CIA 만나기 전에 홍장원 차장이 자기 직속 상관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런 진술이 특검에서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무슨 가짜뉴스 허위정보 모니터링 지시를 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글쎄요.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그러니까 주요 증언만 있지 지금 물증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겁니다. 가장 주목했던 게 글자가 써지네. 네. 가장 주목했던 게 이른바 현안 TF 구성 지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보 위해 세력, 안보 위해 세력을 국정원, 그 홍 차장은 1차장인데 2차장 산하에서 했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2024년 초부터 윤석열 정권 내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김태효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지금 기사를 썼어요. 오혁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보시면 저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보 위의 세력 이렇게 하면 뭔가 국정원이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사찰 리스트를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현안 TF라는 곳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국정원 2차장 산하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김태효에게 최종 보고가 됐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잡은 정황이에요. 정황. 근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기간이 2023년 11월이에요. 언제입니까? 이게 딱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2023년 11월경에 윤석열이가 사령관 3명을 바꿔버리죠.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수방사, 특전사 다 바꿔버려요. 방첩사까지. 왜? 이때부터 이제 내란을 실행하려고 전격적으로 착수를 한 거죠. 착수를 했는데 안보조사국 산하의 국정원도 그때 같이 움직인 정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안보조사국은 이제 2차장 산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홍 차장의 선배인 차장이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현안 TF라는 이름을 설치를 했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현안 TF를 운영했던 담당 책임관이 특검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 현안 TF가 만들어진 게 홍장원 차장이 원장이 없어갖고 원장의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현안 TF를 만들라고 한 게 홍장원 직무 대리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근데 아마 이분은 지금 조태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뭐 범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죠. 아주 뭐 3명 이상의 복수의 진술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인이 이 부분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현안 TF에서 뭘 했냐면 안보 위의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맨날 떠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었죠. 저도 반국가 세력. 저도 윤석열 정권 때 저같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저희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확인한 것은 최재형 목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관리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한 걸 보면 이건 참 잘했어요.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 여기 지금 말은 이 현안 TF의 실무팀장이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를 김태우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24년 11월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보고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김태우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지금 아마 실질심사 내용 혐의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기서 큰 문제는 이게 사건이 되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명단이. 근데 이거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걸 삭제 폐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정원 자료는 지우고 싶어도 함부로 못 지우고 지웠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지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 이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정권 바뀌었잖아요. 이종석 국정원장.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종석 원장 정권 바뀌고 나서 감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찰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 블랙리스트 안보 위해 세력,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찾아야 이게 사건이 지금 최종 결과 보고를 받은 게 김태우기 때문에 김태우는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김태우는 윤석열한테 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계엄 당일에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서 엑기스만 1차로 제일 빨리 1차 체포 명단이겠죠. 2차, 3차, 4차 다 있었고 평소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인데 우리는 다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못해 이런 줄 알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포함. 근데 이분들 보세요. 최재형 목사나 김민웅 대표,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들이 간첩입니까? 그리고 대진연이라고 아시죠?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너 대진연 아니야? 너 간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왜 여기를 조사하고 관리를 했던 건지 반드시 여기서 민간인 사찰 이 부분 이거는 내란 종식과 별개로 지금 내란과 김태우와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김태우가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어려워요. 예, 수사를 더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